내일부터 당원 투표입니다. 당권 주자들 간의 막판 폭로전도 거세지고 있다는 말씀 지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방어에 몰두하던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공세를 이른바 팩트 공격으로 맞받아쳤다.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법치에 대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반헌법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야당의 정치적 행위를 올가매는 기소였습니다. 공소 취소는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제 말씀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당은 신이 났습니다. 우리 당대표 후보 맞습니까?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검증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내부 총질인가요? 네. 자,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 마지막에 부딪히는 장면까지 보셨는데요. 최창렬 교수님께. 네. 자, 저기서 나온 이 공소 취소 부탁.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 2019년도에 기억나시죠? 그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했던 거. 아, 공수처 통과시키고 막 이럴 때요? 그때 그 나경원 지금 이제 후보가 네. 원내대표였어요. 원내대표. 그 당시가 이제 황교안 대표 때였고. 네. 기억나시잖아요. 그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지금 여전사처럼 말이죠. 그때 뭐 빠루 들고 나와서 쇠질에 따고 막 이러고. 네. 그리고 이제 보좌관들도 동원이 되고. 예. 그야말로 우리 정치의 여야의 극한 대치와 상징적인 장면들 네. 다 눈에 생생합니다. 진짜. 그게 왜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잖아요. 여야 간에.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같이 기소를 했던 사건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건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네,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어나면서 검찰이 여야 막론하고 이제 기소를 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걸 그 당시 이제 나경원 지금 후보가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공소를 좀 취소해달라. 지금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법무장관일 때 공소를 취소해달라 했으면 그때는 나경원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원은 아니죠. 그때 이제 근데 의원은 이번에 된 거니까. 기소가 된 피고인 신분으로. 피고인 신분이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사건 그랬군요. 자체가. 그 재판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아, 네.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네. 아마 그대로 갈 공산이 클 것 같아요. 우리 재판도 지연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네. 다만 그 부분을 이제 좀 취소해달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얘기한 거죠. 네. 그 부분을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장관에게 했던 걸 이번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예. 나경원 후보의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이제 폭로를 한 거죠. 예.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좀 리드하고 있었잖아요. 예.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전 투구다, 뭐 점입 가경이다, 뭐 이런 얘기 다 하는데 그래도 한동훈 후보는 끝까지 이런 그 폭로 아닌 폭로는 자제하는 게 어땠을까? 잘 나갈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를 참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같이 이전 투구가 돼요. 그렇네요. 처음에 시비는 사실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많이 걸었죠. 네. 메신저 프레임, 문자 문제 여러 가지를. 네. 그리고 댓글 문제까지 이제 그야말로 넘지 않아야 될 선까지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동훈 후보는 리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예. 이럴 때 가만히 있어야 한동훈 후보가 빛이 나는 겁니다. 도저히 한동훈 후보를 이해는 해요. 네.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또 다시 이런 역공을 가지 않으면 네. 며칠 안 남았다 하더라도 뭘 또 꺼낼지 모르니까 네. 나름 선제적으로 선제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방어를 한 것 같은데 이제 토론에도 막바지인데 나도 그렇죠. 마지막 할 말은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한두 마디는 이제 남겨놔야 되겠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언론이 어떻게 보냐면 같은 이제 그 이른바 그 흔히들 말하는 도끼 객기를 볼 수가 있다고. 그렇네요. 이전 투라는 건 그 옥설 가리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 끝까지 자기의 그 기조를 유지하면 나중에 그래도 한동훈 후보는 품격 있게 갔다. 네. 오바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들은 저열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겠다. 우리 정책 그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동훈 후보가 조금 그건 좀 아쉬워요. 어쨌든 공소 취소를 청탁한 건 전 잘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아마 야당이 문제 삼을 겁니다. 네. 근데 전 그 부분보다도 왜 한동훈 후보가 이 같은 이전 투구판에 같이 숟가락을 얹었는지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자, 2019년 4월 국회에서 있었던 일 지금 이제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양 기자님. 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가 네. 이제 공소 부탁, 공소 취소 부탁, 공소라는 게 기소하는 거 말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거를 전 의원이 이제 이 법무장관한테 그걸 부탁을 했는데 네. 법무장관이 공소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조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의 기소 자체가 좀 정치적이고 그리고 이 법 통과 자체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법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맞서서 싸우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기소를 하냐 마느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일단 기소가 된 이상은 재판을 하는 건 이제 법원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하고 변호인이 이제 양쪽 당사자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고 네. 당시 이제 나경원 전 의원도 그때 피고인이 됐었던 그런 상황인데 네.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를 취소해달라. 이거는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법무장관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죠. 이게 좀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의 일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은 물론 사법부는 아니지만 준사법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함부로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사건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특정 사건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거는 수사 방향도 아니고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고 쉽게 말해서 공소를 내리는 거예요. 네. 기자가 기사를 썼다가 그걸 내리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네요. 생각하시죠? 네, 굉장히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것을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부적절하게 보이긴 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이제 이것을 민주당 쪽에서 계속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겠어요? 예, 이건 저희가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 특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주당에서 왜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던 계기는 왜 법무부 장관일 때 이재명 대표 구속 못했냐. 네. 그래서 장관이 마치 의도를 가지고 야당 수장을 뭔가 구속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쪽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또 후보가 아니 그럼 당신은 당신 사안에 대해서는 취소 부탁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뭔가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네. 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수사나 기소 이런 걸 사적 인연에 따라서 청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체적인 시점은 특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시로서 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공소 취소 부탁을 했다는 것이 만나서 한 것인지 전화로 한 것인지 또는 뭐 메신저가 중간에 있었는지 또 그것이 2022년인지 2023년인지 그런 건 아직 불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방식이나 시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나경원 후보도 방송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백브리팅에서도 이거는 본인들이 봤을 때는 뭐 기소 자체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잡기 위해서 부탁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헌법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다 이런 네.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재판이 1심에서 4년 넘게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기소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재판에서 그런 것들을 소명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재판은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뭔가 사적 인연으로 청탁을 하면서 지연된 거는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어떤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면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다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하게 저희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지연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정치인들하고 관련된 재판은 유독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지요.